이게 골치 아픈 것들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사망보험금 네. 이런 것들은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면 이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 부인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지정을 해놓는 게 배우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게 나중에 가서 안전하죠. 그게 이게 안 좋게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 이름 걸 계약을 해줬어요. 남편도 보험료를 다 내고 있고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이 보험을 정리를 안 하고 헤어지면 나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나를 가입해 놓은 게 있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 보험 좀 해약해주라.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내 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찾기 오늘 해볼 거예요. 네, 돈 네. 찾기. 최근 뉴스 보니까 숨은 보험금으로 무려 4조 2천억 원이나 사람들이 찾아갔다라고 하던데 숨은 보험금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만기가 됐는데 안 찾아가는 걸 휴면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보험금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려서 보험금 주세요 하면은 바로 받아가는데 안 네. 받아가는 보험금이 뭐가 있어? 옛날 보험 중에는 네. 중도 보험금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 축하금 50만 원 드려요. 네. 연금 중에 뭐 네. 이런 거라든가 몇 살이 넘으면 20살이 넘으면 뭐 축하금 뭐 10만 원 드려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네. 당연히 그 20살 넘으면 당연히 드려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분들이 뭐 깜빡 잊고 안 가져가거나 이런 보험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깜빡 잊는다기보다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일부러 안 찾아가는 보험금들도 있어요. 그거를 안 찾아가고 쟁여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자가 계속 붙는 기간이 그런데 2년에서 길어봐야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음. 과거 이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보험금 지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험금 지급 업무를 게을리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줬어? 그러면은 일종의 가산금리. 원래 주기로 한 이자에다가 일정 부분의 이유를 덧붙여가지고 계산해줘. 요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를 얹어주기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 뭐 6, 7% 이럴 때 시절에는 복리에 그만큼이 더해지면 좋은 거지 안 찾아가죠, 일부러. 와, 그 약간 소액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보험금은 세금도 안 떼는 거니까. 오. 그래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2년 내지는 3년이 지나가게 되면 네. 휴면보험금으로 빠져가지고 이자가 붙질 않습니다. 근데 아. 그걸 깜빡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붙는다고 오해를 하시고 네. 안 찾아가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세요라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돈이 2023년 기준 해가지고 4조 2천억 원을 찾아갔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기준 12조 1천억 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와, 여러분 여기에서 잭팟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꼭 찾아가 보세요.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검색했는데 그냥 네.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아이, 이 12조 원이면 아파트를 몇 채를 지어요. 그러니까요. 12조. 여러분 12억 아니고 네, 12조. 12조입니다. 야. 근데 그 지금 얘기하신 옛날 보험이라고 하는 게 네. 언제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 보험 90년대까지는 최저보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뭐 6에서 7%.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리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져도 야 어떻게 5%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한 6에서 7%는 기본으로 주자. 이랬던 게 이제 90년대까지고. 6, 7% 싸다. 네, 그랬던 게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의 다 그냥 그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금리 확 떨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높은 이유를 안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뭐 2년이냐 3년이냐 아니면 1% 얹어주냐 이거는 제 기억에는 한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축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옛날 보험이 아니라면 그냥 빨리 찾아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누구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저도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 제가 들은 보험을 다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어떤 거는
피수익자, 수익자 보험. 예, 피보험자, 예. 수익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보험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가? 일단 그 보험에 대한 계약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거 보험 가입할래요라는 의사를 밝히고 네. 보험료도 내고 이런 사람이 이제 계약자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 네. 그러니까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건 내가 피보험자. 우리 음. 아버지 암 걱정돼가지고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아버지가 피보험자. 음. 그런데 보험 수익자라는 걸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별도로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보통 이제 계약자라든가 뭐 법정 상속인 이렇게 정해지는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놓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보험금을 타가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만이 해당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아갈 수가 있고, 피보험자는 안타깝게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맞는 경우가 그런데 대부분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암 네. 걸렸을 때 내가 받아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이상은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보험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 네. 우리 부모님인데 네. 그리고 또는 부부인데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보험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만, 수익자 혹은 계약자 자기 것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가령 네. 부부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 거를 내가 빼고 싶은데 네. 내가 남편 걸 들어줬어요. 남편 건 들어줬는데 그럼 수익자가 만약에 제가 돼 있잖아요. 제가 돼 있거나 남편 걸 들어줬으면 계약자가 본인이 될 수 계약자니까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내 돈이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럼요. 거인 거죠. 네. 다행이네요. 만약에 이혼해도 그건 그건 안 상관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것들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사망보험금 네. 이런 것들은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면 이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경우, 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 부인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지정을 해놓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법정 상속인으로 퉁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 이렇게 해놓는 게 그렇죠. 좋다. 배우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게 나중에 가서 네. 안전하죠. 그게 이게 뭐 안 좋게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 이름 걸 계약을 해줬어요. 남편도 보험료를 다 내고 있고,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이 보험을 정리를 안 하고 헤어지면 네. 나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남편이 나를 가입해 놓은 게 있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 보험 좀 해약해 주라.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네. 보험은 자기가 피보험자 대상이 되는 거면 웬만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게 속편합니다. 네. 이것도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뭐 네네. 이혼하셔라라는 거는 아닌데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은 그렇죠. 정리할 게 뭐 다른 뭐 예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보험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보험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보험 종류 중에 뭐 종신보험이 있고 뭐 무배당 뭐가 있고 뭐 암보험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망보험이 있고 이런데 네. 종신보험 뭐 이런 거 잘 자,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진짜 암, 뭐 사망, 아니면 뭐 어디 뭐 사고가 났을 때 상해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 저축성 보험은 그런 보장의 기능은 거의 없고 만기가 되면 내가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돌려받는 보험, 이걸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저축성 보험은 단순해요. 연금이냐 뭐 일시금으로 주는 뭐 그러면 저축성 보험이냐, 이렇게 단순한데, 보장성 보험은 여러 갈래로 또 나뉩니다. 나뉘는데 말씀하신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만기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만기가 죽을 때까지. 보통 우리가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80세 만기, 뭐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다. 사망에 대해서 만기 없이 80세에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200세에 사망하든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종신보험인 거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배당 보험 이런 것들은 원래 배당이 예전에는 유배당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보험사가 굴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굴려서 추가이익이 났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들한테 그걸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무배당 보험 대신에 보험료는 유배당보단 저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래서 앞에 네. 이런 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괄호 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보험. 맞아요. 그게 이제 무배당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들이 다 무배당 보험이고, 무배당으로. 그다음에 뭐 변액보험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굴리는 방법은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굴려주는 게 있고 네. 아니면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로 굴러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투자 수익률로 굴러가는 건 보험사도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변액보험은 이렇게 액수가 변한다. 보험금, 적립금의 액수가 변한다. 그렇게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보험료가 굴러가는 건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상관없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변액 어쩌고저쩌고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고 변액자가 안 붙었으면 그냥 금리의 형태로 굴러가는 게 일반적인 종신보험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신보험은 네. 어쩔 때 보장을 해줘요? 어쩔 때 뭘 보상을 해줘요? 종신보험은 주된 보장이 사망이에요. 아. 그런데 그 사망보험금을 언제든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세에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언제든 사망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 안에 특약은 넣기 나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망뿐만 아니라 뭐 암 아니면 뇌졸중 이런 것도 보장받고 싶어. 그러면은 암 특약.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종신으로 보장을 안 해줘요. 네. 종신보험이지만 주계약인 사망에 대해서만 만기가 없는 거고 그 안에 특약들은 대부분의 보험들이 80세 정도가 만기입니다. 그러면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매한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죠? 사망보험 안에 종신보험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는 종신보험 말고 한 10년 정도만 기간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래? 이런 걸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정기보험들로도 사망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네. 모르는 종신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거기에 무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건 또 뭐지? 그 제가 모르는 암보험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가입하신 건가요? 미성년자 시절에?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고 저희 엄마가 하나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따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중 지출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보험금은 그렇게 해서 정액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다 나오긴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이중 지출이거든요. 보험료를 2배로 내면 보험금 2배로 받는 거니까 네. 불필요한 보험은 사실 그거 암 안 걸리면 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쵸, 예.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숨은 보험금을 지금부터 찾으러 갈 텐데, 자, 이제 탐정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여기에서도 이제 보험금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어카운트 인포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개인 인증하고 하시면 없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아니 되게 막 그 복권 긁을 때처럼 해가지고 클릭을 딱 하게 되는데 꽝 나온 기분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사진으로 좀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막 내 보험 찾아줌. 그리고 직관적이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이트가 맞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이에요. 네. 정말 저는 이런 이름이 좋아.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카운트 인포도 좀 어렵지 않아요? 저 싫어요. 그런 거. 계좌 찾기 그냥 이렇게 하거나 계좌 찾기, 내 계좌 찾기, 숨은 돈 찾기 이러면 얼마나 직관적이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내 보험 찾아줌, 휴면 예금 찾아줌, 어카운트 인포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운영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까 이게 휴면예금 찾아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내보험 찾아주는 서비스인데 어디로 들어가시더라도 같은 정보가 나오나요? 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안에 찾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거는 보험사에다 요청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또 찾아오라고 해요. 서류 들고. 아주 귀찮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하고 3년 이내에는 보험사. 그런데 이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요게 또 이 국고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요? 국고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 돈이 뺏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보험사가 굴릴 수 없는 돈이고 어차피 이자 안 주는 돈이니까 그 돈 이리 줘봐. 그래서 나라에서 어디에 쓰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나 이런 재원으로 씁니다. 나중에 그 3년 지나가지고 저 그때 안 찾아갔는데 지금 주세요. 하면 해도?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건 돌려주는데 그렇게 찾아갈 때까지 임시로 갖다 쓰는 거죠. 어차피 노는 돈이니까. 놀면 뭐예요? 나라에선 너무 좋네요. 나라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렇게 노는 돈이 많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나라에서 쓰는 것보다 빨리빨리 찾아가세요라고 매년 홍보를 하는 거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취재를 했을 때도 12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보험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꼭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12조 4천억? 12조 1,000억 원. 12조 1,000억 작년 원 8월 기준.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여러분의
이 숨은 돈이 여기에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생명 손해보험 이상의 뭐 보험은 없어요, 따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이 모든 보험이 다 대부분 포함되긴 해요. 보증보험 이런 거 빼고. 네. 근데 자동차 보험도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긴 한데 네. 자동차 보험은 잠자고 있는 보험금 외에도 내가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요? 네, 이게 운전 경력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면 네, 그냥 비싸요. 무조건 할증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운전 경력이 없으니까 3년의 경력을 채울 때까지는 무조건 할증을 붙여요. 기본 보험료에다가. 그러니까 네. 우리 택시를 탔는데 그냥 당신은 택시는 처음 탔으니까 무조건 할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운전 경력이 있으면 차츰 그 할증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서 3년 이상만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할인이 정상 보험료로 매겨집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운전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 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법인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운전했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 보험 가입 안 하고 회사에서 가입시켜 주죠. 예. 그래서 운전 경력은 있는데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처음인 경우 이런 분들은 보험사에서 모르니까 그냥 할증을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에 운전했던 이력을 제출을 하게 되면 운전 경력이 있으시군요 해가지고 할증된 부분만큼을 돌려줍니다. 오. 낸 돈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자동차 보험 환급 신청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네. 나도 있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도 이것도 없죠.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일하셨던 적도 없을 거고. 아니 혹시나 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네. 운전병 하셨던 남자분들은 저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운전 경력은 제출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년 동안 혹은 1년 반 동안 내가 운전했다 그러면 1년 반치 내가 비싸게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몇만 원 돈 되니까 소고기 한번 사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요거는 어디에서 보는 거라고요? 이거 보험개발원 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자동차 보험료 관합 조회 관합 환급 자동차 보험료 환급 이렇게 치시면은 나올 겁니다. 저희가 또 네. 스크린샷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네. 홈페이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환급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정부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는 다 비슷한 약간 희한하게 비슷한 색깔들이에요. 같은 업체에서 써나와요. 네, 그래서 저거 해서 가져가서 이제 소고기 좀 사드시면 좋겠고 네. 연금이라는 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무슨 휴면 연금들이 있다면서요? 요건 이제 근로소득자인 경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퇴직금을 퇴직하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이 회사가 중간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데 요즘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걸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 중간에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사에 남은 돈이 없어서 퇴직금 못 줍니다. 이래버리면 근로자들도 막 20년, 30년 일했는데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평상시에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다른 곳에 보관을 해라. 아니면 지금 모든 근로자가 퇴직했다라고 가정하고 줘야 될 퇴직금은 다른 계좌에다가 분리해서 보관을 해라. 이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데 그렇게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내 퇴직금은 어딘가 제3의 금융기관에 쌓여 있잖아요. 이걸 달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그러네. 사실 금융기관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걸 이제 아무한테나 막 지급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맡길 때 누구 이름 써가지고 맡기는 건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해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누구 계좌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들여다가서 보고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DC형이 아닌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냥 임의로 쌓아놓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였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직원들이 퇴직하게 됐을 때 퇴직금 넣어놔 이게 이제 DB형인데 그런 계좌들은 은행에서 이게 누구 돈인지 그냥 회사 이름으로 맡겨놓은 돈이지 누구 돈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이제 퇴직연금에 관련된 돈들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쌓여있는 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꽤 됐어요. 그래요? 이거 2001년인가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벌칙이 없습니다. 안 하더라도. 해도? 네. 왜냐하면 이걸 벌칙을 주게 되면 지금 있는 회사들이 문제예요. 문 닫는 데도 있을걸요? 네, 퇴직금 쌓아주려다가 문 닫는 곳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퇴직금 지금 근데 그 규모가 커. 제가 아는 정말 규모 큰 모 공영방송 중에 한 곳이 퇴직연금 도입을 안 했어요.
거긴 못 합니다. 하면은 네. 난리 나요. 갑자기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음. 못 하시는 곳들이 있기는 한데 음. 그래서 강제는 못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무이기는 의무다. 네. 이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겠네요. 그 2001년 이후에 일한 회사 중에 약간 망해서 없어지거나 이런 음. 곳들 퇴직금 못 받고 나갔거나 그렇죠. 그런 곳 중에 처음에 입사할 때 퇴직연금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무슨 뭐 선택하라고 가입하라고 했던 했는데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음. 이것도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 연금 조회에 들어가시면 네. 국민연금 가입한 거, 퇴직연금 가입한 거, 내가 연금저축 납입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중에 안 찾아간 게 있으면 여기서 와.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또 조회가 됩니다. 너무 많다 근데. 내보험 찾아줌, 휴먼 예금 찾아줌, 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관합 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어카운트 인포도 있고. 네. 어카운트 인포에 가면 근데 다 보여요. 그래요? 휴면 예금이라든가 휴면 보험금 뭐 일로 들어가시면 다 되고 자동차 관합은 이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과거의 운전 경력은 보험사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두 가지로 그러면 추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카드사 네. 포인트도 꽤 많잖아요. 꽤 많죠. 이게 내가 계속 쓰는 카드면 모르겠는데 네. 몇 번 썼다가 안 쓴 카드들이 있어요. 음. 그런 이제 잠자고 있는 포인트들도 뭐 3포인트, 20포인트, 뭐 150포인트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우리 신경 안 쓰지만 그거 싹싹 긁어 가지고 바로 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로 찾으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모이기도 해요. 네. 저는 자주 들어갔더니 이것도 네. 역시나 꽝 100원 막 꽝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네. 네. 이거 저도 막 이렇게 해서 한 7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한번 해봐 이래서 들어갔더니 꽤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게 카드 포인트는 이자를 안 주니까 네. 수시로 들어가서 카드 포인트 쌓인 거 바로바로 받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서비스를 해서 현금화를 한 금액이 2021년은 무려 2,255억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많이들 찾아가셨어요. 네. 이제 슬슬 많이들 찾아가셔서 작년에는 725억. 와, 700억이 넘는 포인트. 제가 이제 보통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제 돈 관리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카드 포인트 혜택 받아가지고 그거 지출 늘리지 말아라. 일단 실적 채워야 되고 뭐 카드 포인트 모아서 집 산 사람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돈이면 725억이면 뒷글모 가능하죠. 태산이 저렇게. 네, 근데 요것도 이렇게, 꼭 찾으세요. 예, 잠자시는 돈 요거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나 이것도 어카운트 인포 들어가시면 되는데 카드사가 다 이제는 1대1 1포인트는 1원으로 이제 바꿔주긴 해요. 근데 하나 불편한 게 현대카드. 여기는 포인트 쌓을 때는 M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데 이 네. M포인트를 H코인으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줘야 되는 건 H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1원이 아니다. 아니 1원이긴 1원인데 내가 M포인트로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조회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현대카드 가서 다시 조회를 해야 돼요? 네, 현대카드 앱에 들어가셔서 M포인트를 H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인포에서 조회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현대카드 앱에서 이제 네. 현금화를 시키거나 카드사 앱별로도 있거든요. 앱별로도 네. 이제 현금으로 받을래요? 아니면 어디에 기부하실래요? 이렇게 아니면 포인트 쓰실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전환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카운트 인포는 좋은 점이 여러 개 모든 카드사에 있는 거 포인트를 다 조회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장점이에요. 현대카드 빼고. 현대카드는 H포인트로. 예. 네. 네. H코인으로.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항공 마일리지, 또 각종 멤버십 포인트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게 통합 조회를 하게끔 뭐 시스템을 개선한다라는 얘기가 전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마일리지나 그 무슨 제휴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어카운트 인포에서 한 번으로 조회가 안 됩니다. 항공 마일리지가 꽤 큰데 근데. 항공 마일리지 꽤 크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항공사 안에 들어가야 뭐 조회가 쉬운 경우들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마일리지를 딴 걸로 전환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받을 수가 없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카드 포인트도 유효 기한 있어요? 네, 예전에 뭐 10년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엔 다 5년으로 5년 넘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오죠. 뭐 이번 달 소멸 예정 포인트 얼마. 그런 게 가끔가다 이제 문자가 오신다 그러면은 옛날에부터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가. 이런 분들은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네. 하면 입금이 한 뭐 2, 3분 내에 돼요. 2, 3분 내에 되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셔서 네. 잠자는 돈 싹싹 긁어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소멸되면은 어찌 보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카드사로서는 부채잖아요. 그렇죠. 이것 마일리지도 그런 거죠. 줘야 될 그쵸. 돈인데 사라지면 그러니까 누구 기분은 좋을 일인가?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사라지는 돈은 그러면 하다못해 기부 영수증이라도 써 줘야 되는 거 아 아니냐.' 우리한테 써 주면 좋겠 근데 우리가 기부를 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돈이 사라지면 공중분해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사회 일부 네. 사회공헌 사업에 환원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사용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쓰는 게 내가 찾아 쓰는 게 결국 사회공헌이죠. 그러니까 아니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 주는 거야. 뭐 그렇게 하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5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이거 안 찾아가는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늦추면 안 됩니다. 아이. 오늘 생각났을 때 지금 빨리 어카운트 인포라도 일단 들어가서 보시고 네. 항공사 저희가 정해드렸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운전병 하셨던 분들은 아까 그 관합 조회 한번 자동차 해보시고 보험료 관합제.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그리고 카드사 포인트 한번 꼭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네.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험 얘기했다가 네.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인센티브 없나요, 그러면? 저희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제가 사기라도 털어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실손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네. 남겨주신 분들이 꽤 돼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해놓고 네. 답변은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Q&A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67세신데 네. 지금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4세대로 갈아탈까 고민을 했는데 또 어느 유튜브에서는 절대 갈아타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네. 반대로는 너무 비싸니까 네. 손해율이 너무 크니까 4세대로 갈아타라 이런 분도 있으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없지만 일단 절대 갈아타지 마라라고 하시는 그 분은 네. 67세가 아닐 겁니다. 아. 왜 안 돼봐서 몰라요. 67세가 되게 내야 많이 되는 낸다는 1세대 걸?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분은 몰라요. 이 60세만 넘어가도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 특약으로 내야 될 보험료만 거의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손해율이 바로바로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2세대 실손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거 한 60세에서 그 정도쯤 되면 갈아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냐 혜택이 너무 좋지만 그 혜택을 받는 거에 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내가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10몇만 원씩 낼 순 없죠. 네, 이렇게 되긴 부담되니까 그럴 때는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면 혜택이 확 줄어드느냐 그 줄어드는 게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우리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4세대 실손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갔을 때 뭐 도수 치료라든가 비급여 주사 이런 거를 지금 있는 1세대 실손에 비해 가지고 몇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질병 그런 거 나는 도수 치료 이런 거 안 받아. 그런데 진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1세대 실손보험이든 2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이든 어쨌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세대는 거의 없죠. 뭐 100% 다 해주니까. 네. 그런데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금이 20%, 30%라고 해도 그 한도가 250만 원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병원비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20%니까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내가 아니라 250? 그쵸. 25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니까 그래. 내가 평상시엔 병원 잘 안 가.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씩 내면서 1년에 쓰는 병원비가 120만 원 채 안 돼. 그럼 내는 돈이 더 많잖아요. 네. 그거 확 줄이고 4대 실손으로 하게 되면 거의 뭐 2, 3만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거나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4세대 실손의 보장을 보고 지금 갈아타더라도 얘는 계약 주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계약이 5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5년 후가 딱 됐을 때 4세대 실손이라는 게 없고 5세대나 6세대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네. 근데 5세대나 6세대의 보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죠. 네.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높고 그것도 리스크로 한번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시는 걸 적극 권장하는 게 네. 보험사에서 제가 무슨 리베이트 받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실손보험은 언젠가는 우리가 바이바이 해야 되는 보험이다. 왜냐 안 갈아타고 이악 물고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딱 나누죠. 네. 그 위험률, 손해율은 그 세대별로 판단을 해요. 보험사가 우리가 판매된 1부터 4세대 실손이 있다. 1세대의 보험료를 측정을 할 때는 1세대 가입자들. 네. 이 사람들한테 받은 보험료,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냐. 네. 손해율이 높다? 그럼 보험료를 올려받겠죠. 네. 올려받아야 되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건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이걸 이악 물고 버티시는 분들은 뭐냐? 내가 보험료로 한 달에 10만 원을 내도 음. 받는 혜택이 이거보다 훨씬 커. 이런 분들한테 절대 깨지 말라고 안내를 드리겠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누가 깨라고 해도 안 깰 거고. 그 말인즉슨 나중에 가면 손해율이 높으신 분들만 남아있게 되실 거예요. 아, 맞아. 손해율 뭐가 보험료 할증. 그쵸.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갱신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시는 그룹만 여기 남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한 65세 되니까 1세대 실손은 10만 원 정도 낸대 라고 하는 건 지금의 수준이고 5년, 10년, 15년 쭉 지나가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싹 걸러졌을 때는 대단히 많이 할증될 수 있다. 그 리스크는 갖고 가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67세, 70세면 이제 그때부터는 1년에 병원비가 25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시면 차라리 보험료 네. 낼 돈으로 보험료 빨리 절감을 하시고 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하셔라. 아. 암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 치매 걱정되죠. 근데 치매보험 가입한다고 치매 안 걸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 한 달에 10만 원씩. 빨리 그거 해결을 하시고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 부어가지고 적금 1년 만기 60만 원 만기가 됐다. 그럼 그때 그냥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셔라. 네, 건강검진 전문 병원 가가지고 아유 저는 암이 걱정인데 소화기가 대대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진짜 뭐 식도부터 진짜 대장까지 쫙 그냥 찍어보시든지. 제대로 훑어보시고 조기에 발견하시고 용종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떼시는 게 낫지. 이거 보험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보험료 내느라고 부담이 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2개 더 있는데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하. 신생아보험이요. 네. 신생아보험, 태아보험. 태아보험. 그 요즘에 엄마들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낳을 때 그 기형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누가 또 그런 겁을 주나요? 뭐 물론 그렇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낳았을 때 어떤 상태일지를 모르니까 태아보험을 한 100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들어놔라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기를 27세, 30세로 해놓으면 그때 가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게 되는 거고 네. 건강하면 네. 건강하지 않으면 못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을까 봐 어떤 질병 상해가 생길까 봐 가입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단 만기 길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쵸. 너무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보장은 싹 빼야 됩니다. 실손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폭넓게 보장을 해주니까. 네. 플러스 여기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보험들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입원비 이런 거. 애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뭐 이런 등등. 근데 인큐베이터가 보건소에서 비용이 지원이 돼요. 네. 물론 소득 기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들어가셔가지고 인큐베이터 그리고 그 저체중아 태어났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해당되면 이거 굳이 내 돈 내가지고 추가로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이걸로 병원비 하면 그만이지. 돈 좀 벌었네? 해서 소고기 사 먹자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빼버리시고 입원비도 영유아 때는 타먹을 수 있습니다. 애가 아프면 네. 입원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하라고 막 고열이고 이거는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아프다 병원에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맹장 수술하면 3, 4일 정도밖에 입원 못 합니다. 네. 심지어 암 수술을 해도 로봇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그 방귀만 끼면 바로 퇴원시키는. 바로 퇴원시켜요. 저는 더 있고 싶은데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도 그 허락 안 해주고. 그래서 입원비 특약 이런 것들 되게 비싼데 뭐 1일부터 입원비 이런 거는 욕심 부리지 마셔라. 네. 1일부터 입원비 나오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가정경제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월 보험료 10,000원, 20,000원 더 내는 것보다는 그런 거 빼버리고 그냥 진단비. 그런데 진단비도 얘가 100세까지 갈 때, 아이가 100세까지 갈 때까지 내가 보장해 줄 거야, 평생을. 충분히 빵빵한 금액으로 이건 욕심 버리셔라. 기본적인 치료비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들, 실손의료비 플러스 알파가 될 정도만 해두시고 얘가 취업을 했을 때,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나는 그래도 암보장이 조금 부족한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옛날에 2천만 원이 지금의 2천만 원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얹어가지고 추가로 하는 거지. 1억은 있어야 돼요. 물가 상승 생각하면 아이가 50세, 70세까지 그럼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만기 길게 하고
마치 수박 같은 거죠. 우산이라든가 껍데기는 얇게 그러나 폭넓게 길게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두고 필요하면 얹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만기를 27세, 30세 혹은 뭐 20세 이렇게 해버리면 보험료는 싸요. 네. 그런데 그 말인즉슨 20대에 가서 문제 없으면 그때 가서 보험 가입하면 되지. 운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그럴 거면 보험 가입 안 하죠. 안 아플 거니까. 네. 안 아플 거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거야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고 길게 하고 차라리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료 납입 기간도 네. 길게 30년으로 짧게 내면 총 납입 금액은 적지만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냥 길게 최대한 길게 하고 어. 애가 취업하면 빨리 물려주세요. 빨리 이건 네가 내라. 네 거니까. 대신에 엄마 아빠가 좋은 보험 가입해놨다. 보험은 옛날 게 좋으니까 지금 네. 가입하는 거랑 애가 어른 돼가지고 가입하는 보험이랑 그때 건 또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네. 이건 네가 내. 지금은 부담될 수 있는 금액 뭐 7, 8만 원이어도 그때 가서 아이가 7, 8만 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한 끼 밥값인데 할 수 있는 수준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길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네, 저도 태아 한번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면 좋죠. 네. 가입하실 수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예. 지금 가입하실 상황이신가 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예. 자, 경제적 본능 오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